물리학 수업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물리를 통해 인생을 가르치는 선생님 서민수입니다. 우리가 통합과 2학기 시간에 태양의 핵융합 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특허국에서 시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한 아인슈타인 덕분에 우리가 태양의 에너지 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시간에서 비롯된 과학적 통찰을 이룬 인물은 아인슈타인만이 아니라 그보다 앞선 한 시계공학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 사람은 거친 바다에서도 정확한 시계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였어요. 당시에는 바다에서 정확한 시간이 뱃사람들의 생존을 가르는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 정밀함에 대한 집요한 탐구가 새로운 자연 법칙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 여정을 따라가면서 물리학이란 학문이 여러 생각들로 이어지며 완성된다는 사실과 함께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일과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단어의 일은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요. 물리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것은 물체에 힘 F를 작용하여서 이 물체가 S라는 변이를 이동했다면 그때 물체에 작용한 힘이 일을 했다라고 물리에서 말하는 겁니다. 물체에 작용한 힘이 한 일은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에 물체의 변위의 곱으로 정의가 돼요. 그때 물체는 일을 했다. 물체에 작용한 힘은 일을 했다고 하고, 앞으로 일은 기호를 W로 쓸 거고, 단위는 일은 이따가 자세히 정리하겠지만 에너지와 같기 때문에 J를 씁니다. 네. 그래서 일은 힘과 변이의 방향에 따라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는데 1의 값이 양수인 경우에는 힘의 방향과 변이의 방향이 같을 때예요. 반대로 1의 부호가 음수인 경우에는 힘과 변이의 방향이 반대일 때, 그리고 물체에 적용한 힘이 한 일이 0인 경우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시계 구조를 토대로 물체가 힘을 받고 있지 않아도 움직이는 경우, 물체가 힘을 받고 있지 않아도 등속 운동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 일이 0이고, 힘을 받아도 물체가 정지해 있을 때, 이때에도 당연히 일이 0이겠죠. 여기까지는 별다른 이상이 없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는 일의 정의랑 다소 충돌되는 케이스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그 물체의 변이 방향이 서로 수직을 이룰 때, 이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물리에서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체를 들고 수평 방향으로 가는 경우, 이 경우에는 물체에게 적용하는 힘의 방향이 연직 방향이고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은 그의 수평하는 방향입니다. 그의 수직하는 수평 방향. 그런 경우에는 물리에서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일 단원에서 여러분이 힘 거리 그래프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힘 위치 그래프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래프 X축이 위치, 그리고 Y축이 힘인 그래프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정보는 기울기 아래의 면적이에요. 기울기 아래 면적, 힘과 위치의 변화, 변이의 곱이기 때문에 힘과 변이의 곱, 작용한 힘이 한 1이 되겠죠. 또는 위치에 따라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변하는 경우에도
기울기 아래의 면적이 의미하는 것이 그 힘이 물체의 한 일이다. 네, 운동 에너지라는 건 질량이 m인 물체가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때 갖는 물리량 중에 하나로 그 크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운동 에너지이니까 기호를 에너지 E로 쓰고 카이네틱 에너지이기 때문에 앞글자 K를 따서 참자에다가 K로 쓸게요. 그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과 물체 속도의 제곱의 2분의 1을 곱해 주어 정의합니다. 역시 에너지이기 때문에 단위는 줄이 되겠죠. 왜 운동 에너지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갖는지는 일단 1 에너지 정리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과 에너지의 관계.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할게요. 질량이 m인 물체가 v0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 물체에 일정한 크기의 힘 F가 작용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물체는 질량이 m이고 일정한 크기의 힘이기 때문에 일정한 가속도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물체가 S만큼 변이가 되고 난 후 속도가 V가 되었다고 합시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세 번째 공식에 따르면 물체의 나중 속도의 제곱, 처음 속도의 제곱의 차이는 물체의 가속도, 물체의 변이의 2배의 곱과 같다라는 거였어요. 네, 여기 이제 양변에다가 질량 m을 곱해서 양변을 2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와요. 여러분 대답해 보겠습니다. 질량과 가속도의 곱은 물체가 받는 그렇죠 힘. 힘과 변미의 곱 뭐였죠? 그렇죠. 물체에 작용한 힘이 한 1은 뭐와 같냐? 여러분 이거 질량과 속도의 제곱의 2분의 1을 곱한 값 이거 무슨 에너지? 네, 운동 에너지. 나중 속도로 표현된 나중 운동 에너지, 처음 속도로 표현된 처음 운동 에너지.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입니다. 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이런 속도의 이차함수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물체에 작용한 힘이 한 1이 곧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이게 바로 1 에너지 정의예요. 네. 이 시계 구조를 보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랑 유사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에 그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곱하게 되었을 때 이거는 뭐와 같았습니까? 누구의 변화량이었죠? 네, 그렇죠. 운동량의 변화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우리가 통합과학 때 공부했네요. 무슨 양이었어요? 네, 충격량. 어때요? 1 에너지 정리와 운동량, 충격량의 관계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차이점은 힘이 작용하는 물체를 거리, 공간으로 보았을 때 1과 에너지의 관계가 정리가 되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시간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에는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가 나온다. 즉, 질량이 m인 물체가 힘 F를 받아서 속도 V로 움직이고 있을 때 그거를 공간에 대한 관점으로 보면 운동 에너지라는 물리량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걸 시간에 대한 관점으로 본다면 운동량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1과 에너지의 관계는 이 힘이라는 것을 공간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었을 때
도출되는 관계다. 전 시간에 공부했던 힘에 대한 시간적인 접근은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였고, 이번 시간에 공부한 일 에너지 정리는 힘에 대한 공간적 접근이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일 에너지 정리를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과 탄성력이 작용하는 공간에 적용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로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 일 에너지 정리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지면으로부터 질량이 m인 물체가 h1인 높이에서는 v1이라는 속도로 낙하하고 있다고 할게요. 그런데 물체가 낙하하면서 지면으로부터 h2인 위치에 도달했을 때에는 그 속도가 v2가 되었다고 합시다. 이때 물체가 h1인 지점에서 h2인 지점까지 이동하는 동안 이 물체가 받는 힘이 한 1을 에너지 정리를 통해서 정의해 볼게요. 이 상황에서 물체가 받는 힘은 중력이죠. 그 중력의 크기는 mg. 1 에너지 정리에 따라 물체가 받는 힘이 한 1, 중력 mg, 그리고 mg가 작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구간은 h1인 높이에서 h2까지 이 초록색 변위입니다. 초록색 변위는 h1에서 h2를 뺀 거죠. 그래서 여기에 h1 빼기 h2, 이게 뭐와 같다? 구간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나중 운동 에너지는 v2니까 2분의 1 mv2 제곱. 처음 운동 에너지는 v1으로 움직이고 있을 테니까 2분의 1 mv1 제곱. 이렇게 운동 에너지의 차이가 물체에 작용한 중력이 한 1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자면, 중력이라는 힘은 물체가 어느 위치에 있건 크기의 변화가 없습니다. 단 지표면의 근처에 한해서, 지표면 근처에 한해서 중력의 크기가 변함이 없는 상황에 물체의 위치는 h 델타 h, 이 초록색 델타 h, h1 빼기 h2만큼 변했으니까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바로 중력의 물체 한 1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탄성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볼게요. 탄성력. 여러분, 탄성력은 좀 판서하기 쉽게 여기 위에다가 쓰겠습니다. 여러분, 중력이라는 거 누가 발견했죠? 뉴턴이죠. 뉴턴이 1687년 정도에 이 자신의 중력 법칙을 발표를 해요. 그런데 이 중력 법칙을 발표하자마자 그 시계공학자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절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합니다. 왜냐하면 뉴턴이 법칙을 발표하기 이전에 이 시계공학자가 뉴턴에게 편지로 인력이라는 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아 보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이 역제곱 법칙에 대한 발상은 그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뉴턴이 법칙을 발표하기 거의 30년 전 1640년경에 프랑스의 천문학자 이스마엘 블리오는 태양에 비롯되는 힘은 태양의 빛처럼 거리의 제곱에 따라 반비례 약해질 거다라는 설명을 해요. 그 사람의 논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구 껍질의 면적이 거리 제곱에 비례하잖아요. 빛이 모든 방향으로 퍼져가게 되면 거리에 따라 제곱배로 증가하는 이 표면이 넓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퍼지는 빛의 세기 또한 거리의 제곱에 따라 약해질 것이다. 빛처럼 중력이라는 것도 태양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빛과 같은 원리를 따르지 않겠느냐라는 논리였거든요.
어쨌든 이 분리요 그리고 시계공학자는 역제곱 법칙의 가능성만을 제시했던 것에 그쳤던 반면 뉴턴의 경우에는 그걸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천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법칙으로 완성해내는, 그렇기 때문에 과학계는 이 중력 법칙의 공로를 뉴턴에게 돌리죠. 다시 탄성력으로 와서, 탄성력이라는 건 보통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복원하고자 하는 습성에서 비롯되는 힘입니다. 대표적으로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인데요. 용수철이 원래 길이가 이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물체를 달아놓고 물체를 이렇게 늘렸다고 할게요. 용수철의 늘어나는 길이가 길면 길수록 더 탄성력이 커진다는 건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때 탄성력의 크기를 늘어난 길이에 따라 나타내 보자면, 자, 그래프 X축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늘어나는 길이가 아니고 원래 길이 대비. 지금 원래 길이 대비 늘어난 길이죠. 원래 길이 대비. 그 다음 Y축은 탄성력의 크기. 그때 원래 길이 대비 늘어난 길이와 탄성력의 관계는 선형 비례하더라. 이처럼 물체에 작용하는 이 용수철의 탄성력의 크기는 늘어나는 길이 x에 비례한다. 그걸 등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에 성수값 k를 곱합니다. 이 k는 앞으로 용수철 상수라고 주어질 거예요. 용수철의 재질마다 다 값이 다른 걸 나타내주는 상수값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선생님이 강조했지만 이 x는 그냥 늘어난 길이가 아니고 원래 길이 대비 변형된 길이, 변위라고 할게요. 변위이기 때문에 부호를 신경 써야겠죠? 여러분이 대답을 해봅시다. 물체가 이렇게 늘어나 있을 때 이 물체에게 적용하는 탄성력은 오른쪽으로 적용할까요? 왼쪽으로 적용할까요? 내가 손을 놓아버리면 이 물체는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왜? 영수철이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방향이 왼쪽이기 때문에, 그 말은 왼쪽으로 탄성력이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때 변위의 방향 체크할게요. 영수철을 원래 길이 대비 오른쪽으로 늘렸죠. 오른쪽으로. 1분 전입니다. 각자 방으로 들어가 변위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입니다. 수업 시작 자, 마찬가지로 1분 전입니다. 각자 내가 방으로 영수철을 들어가 자리에 원래 앉아주시기 길이 대비 바랍니다. 압축했다 할게요. 압축돼 있는 상황에서 물체가 받을 탄성력은 튕겨갈 거니까 오른쪽일 거예요. 이때 변위의 방향은 압축시키기 위해서 용수철을 원래 길이 대비 왼쪽으로 변이시킨 겁니다. 어때요? 탄성력의 방향과 변위의 방향이 서로 반대죠. 그걸 나타내기 위해 부호를 마이너스 붙여줍니다. 이게 바로 탄성력에 대한 법칙, 훅의 법칙이에요. 네. 앞서 계속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소개했었던 시계공학자, 뉴턴의 중력 법칙을 듣자마자 강하게 반발했다던 그 시계공학자는 바로 훅, 로버트 훅입니다. 이 로버트 훅은 시계공학자였다 보니까 당시 시계의 핵심 요소가 태엽이었어요. 이게 용수철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용수철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실험을 하면서 이 용수철에 대한 법칙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런데 훅은 자신의 법칙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걸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법칙이 공개되면 자신의 라이벌들, 또 다른 시계공학자들이 더 좋은 시계를 만들까봐 염려했던 거예요. 네, 탄성력이 적용하는 이제 물체의 그 희미한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체가 원래 길이 대비 x1인 위치에서 v1이라는 속도로 움직인다고 하고
x2인 위치에서는 v2라는 속도로 움직인다고 할게요. 자, 이때 물체에 적용하는 탄성력이 x1에서 x2까지 변이 되는 동안 한 일을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1 에너지 정리를 통해 1 탄성력이 한 1은 여기서 실수하면 안 돼요. 탄성력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거리에 따라 힘의 크기가 바뀌어요. 중력과 달리 힘의 크기가 바뀌기 때문에 단순히 중력처럼 힘과 변이의 곱으로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힘 위치 그래프죠? 힘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 아래 면적이 뭐였다? 네, 힘이 한 1이었다. 이게 바로 탄성력이 물체가 x1에서 x2까지 변이 되는 동안 한 일이에요.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사다리꼴의 윗변, 아랫변 정의할게요. 여기 이 윗변 y 절편값은 x2에 대응되는 탄성력의 크기. 탄성력은 늘어나는 길이의 용수철 상수의 곱이니까 y 절편값 kx2가 될 거고 x1에 대응되는 y 절편값은 kx1. 그래서 이 변들의 합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여러분 높이는 x1에서 x2 뺀 겁니다. x1 빼기 x2 이거를 2로 나누는 것이 기울기 아래 사다리꼴 넓이에요. 이게 뭐와 같다? 1 에너지 정리에 따르면 물체에 작용한 힘이 한 1은 그 구간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 나중 운동 에너지는 x2일 때 속도 v2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그리고 처음 운동 에너지는 v1일 때이니까 이렇게 정리가 돼요. 네, 여기까지 중력과 탄성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의 1 에너지 정리를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 그러니까 뉴턴 운동 3법칙 시간에는 시간과 관계없이 항상 보존되는 물리량의 합이 있었죠. 그게 무엇의 합이었죠? 네, 운동량. 시간의 자유와 관련된 운동량의 합이 있다면 이제 시간이 아닌 공간의 자유와 관련된 보존되는 물리량의 합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1 에너지 정리로 썼던 식을 전개해서 적당히 항을 2항을 해볼게요. 자, 위에 있는 이 식 전개해서 2항을 하다 보면 특정 위치에서 H1인 위치에서의 물리량의 합, H1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어떤 물리량의 합이 H2인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어떤 물리량의 합과 같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도 이걸 전개해서 2항을 하면 x1인 위치에서 정의되는 어떤 물리량과 x1인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합이 x2인 위치에서 정의되는 어떤 물리량과 운동 에너지의 합과 같다더라. 이런 결과가 나와요. 다시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든 탄성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든 특정 위치에서 정의되는 물리량의 합이 같다, 보존된다라는 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역학적 에너지.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를 구성하는 이 항들을 보면 하나는 우리가 명확히 알아요. 아까 공부했으니까 운동 에너지라는 것을. 그런데 운동 에너지 앞에 정의되어 있는 이런 애들은 어떻게 불러줘야 하느냐,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겠죠. 그 에너지의 이름을
어떤 특정 위치에서 H1인 위치, H2인 위치, X1인 위치, X2인 위치에서 정의되는 에너지라는 의미로 네, 위치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위치 에너지. 네, 위치 에너지. 네, 정리할게요.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이 위치 에너지는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 따르면 두 종류예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네, 위치 에너지는 앞으로 첨자 P로 표현할게요. 어떤 위치에 있는 것만으로도 추후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로 잠재적인 potentia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앞글자 P를 써서 위치 에너지, 중력 위치 에너지는 우리 중력 가속도를 이제 상기시키는 G를 쓸게요. 이 중력 위치 에너지는 물체의 질량, 중력 가속도, 물체가 기준점 대비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변이의 곱. 그 다음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용수철 성수를 연상시키는 K로 비교를 구분을 하고 이 크기는 2분의 1 용수철 성수 그리고 원래 길이 대비 늘어난 길이 원래 길이 대비 변이의 제곱 이렇게. 중력 위치 에너지의 경우에는 H 값이 기준점을 어떻게 두었는지에 따라 플러스 값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값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5kg인 물체가 중력 가속도가 10인 공간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하얀색 기준점을 줄게요. 그럼 이 기준점 대비 물체가 5m 떠 있다고 합시다. 자, 이 경우에는 하얀색 기준선 대비 중력 위치 에너지가 기준선 대비 위쪽으로 물체가 위치해 있죠. 위쪽은 보통 우리 부 플러스로 둡니다. 따라서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높이 해가지고 250줄. 여러분 에너지니까 단위 줄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주황색 선을 기준으로 두겠다. 자, 주황색 선을 기준으로 물체가 1m 떨어져 있다고 할게요. 자, 이 경우에는 기준선 대비 아래에 있는 경우다 보니 부호를 마이너스 붙이는 겁니다. 네, 이때는 주황색 선 기준으로 중력 위치 에너지를 구하려면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기준점 대비 변이. 그래서 마이너스 50줄. 기준선을 어디에 두었는지에 따라 값이 달라지고 부호도 달라지죠. 하나 더. 만약에 기준선을 이렇게 초록색 선처럼 아예 물체 중앙에 있다고 합시다. 자, 이 경우에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겠죠. 네, 왜냐하면 기준선 대비 떠있는 높이가 가라앉은 높이가 없잖아요. 이렇게 중력 위치 에너지는 H 자체가 기준점 대비 변위 방향을 따져주는 변위이기 때문에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다 가능하다. 하지만 탄성 위치 에너지는 변이를 제곱해버렸네요. 무조건 양수값밖에 없겠죠. 네, 위치 에너지. 이러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죠. 마찰과 공기저항을 무시하는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에서 마찰, 공기저항을 무시하는 경우. 뭐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었던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지금 이 경우들은 다 마찰, 공기저항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구조가 어때요? 처음 위치 에너지, 처음 운동 에너지, 나중 위치 에너지, 나중 운동 에너지. 여기도 처음 위치 에너지, 처음 운동 에너지, 나중 위치 에너지, 나중 운동 에너지. 기본적인 구조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처음, 이니셜, 처음 위치 에너지, 처음 운동 에너지 합이 나중, 파이널, 나중 위치 에너지와 나중 운동 에너지의 합과 같다. 여러분 여기에는 좌변의 것들을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이런 게 나와요. 좌변값 0되고 나중 위치 에너지에서 처음 위치 에너지를 뺀
이건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첫 운동 에너지를 뺀 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고요. 즉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에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의 합이 0이에요. 자, 이게 결국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입니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 볼게요. 이제 이건 마찰 공기장을 다 고려하는 경우입니다. 중력이 적용하는 공간을 예시로 물체에게 마찰력이 적용한다 해볼게요. 이 방향으로 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F라는 마찰력이 작용한다고 합시다. 자, 이 경우에는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 중력에서 마찰력을 빼는 값이겠죠. 자, 1 에너지 정리. 물체에 작용한 R자 힘이 한 1. 중력에서 마찰력을 뺀 이 힘에다가 내려오는 동안의 편의가 델타 H. 이게 뭐와 같다?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와 같다. 1 에너지 정리에 따라 이것씩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어때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을 때에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변화의 합, 다시 말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 감소합니다. 마이너스 감소해요. 얼만큼? 마찰력이 하는 일만큼. 다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마찰 공기장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에는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과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의 합,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감소합니다. 얼만큼? 마찰력이 하는 일만큼. 됐죠?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네, 물체에 작용한 힘이 한 일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가 되고 물체에 작용하는 힘 위치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면적이 1이다.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된다. 정리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물체 예를 들어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지구는 공간을 여기에다가 여러분 태양 주위를 지구가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는 한 바퀴 도는데 365일 걸리잖아요. 그 말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지구는 속력의 변화가 없을까? 자, 그 이유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동안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어떤 힘을 받습니까? 그렇죠. 중력을 받죠. 중력은 태양 중심 방향으로 작용할 거예요. 지구가 어디에 있든지 궤도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항상 태양의 중심을 향하는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받는 동안 지구의 운동 방향은 항상 이 원궤도의 접선 방향으로 여기 위치에 있을 때에는 이 주황색 방향일 거고, 만약에 지구가 여기에서 있을 때에는 역시 중력은 태양 중심 방향이고 지구의 운동 방향은 궤도의 접선 방향으로 항상 원운동하는 지구가 받는 힘과 변이의 방향이 수직을 이루어요. 그래서 힘을 받고 있음에도 힘과 변이의 방향이 90도를 이루기 때문에 여기 이거 보이죠요? 이게 90도를 이루기 때문에
중력이 지구에 한 1이 0이다. 중력이 지구에 한 1은 0. 따라서 지구가 원동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다시 물어볼게요. 지구가 원궤도를 그리는 동안 속력은 변화가 없으니 속도도 변화가 없을까요? 속도는 속력처럼 크기만 따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방향도 따지죠. 그래서 속도는 어때요 여러분? 크기는 변함이 없지만 움직이는 내내 궤도의 접선 방향으로 계속 바뀝니다. 즉 속도의 크기는 바뀜이 없지만 속도의 방향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속도는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알겠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네, 그럼 다시 정리로 넘어와서 운동 에너지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1 에너지 정리. 물체에 작용한 희미한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습니다. 네,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과 탄성력이 작용하는 공간, 여러분이 직접 1 에너지 정리를 대입하면서 증명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새롭게 공부한 내용이 탄성력에 대한 법칙이니까 이거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강조한 건데, 이 탄성력에 대한 법칙 혹은 탄성 위치 에너지 타 x가 그냥 늘어난 길이가 아니고 원래 길이 대비 변위라는 거. 그다음 물체 위치 에너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리고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따로따로 있다.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에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의 합이 0이라는 것.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을 때에는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 음수값이다. 그 음수값은 마찰력이 하는 일만큼 정의된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네요. 여러분, 이 초록색 문장, 내가 더 멀리 보았다면 그것은 내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이거 보통 뉴턴의 겸손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사실 내막은 다릅니다. 이거는 디스예요. 누구를 디스한 거냐? 뉴턴이 로버트 훅을 디스한 겁니다. 훅은 키가 작고 허리가 구부정해서 다소 거인과는 거리가 먼 피지컬이에요. 그거를 폄하한 뉴턴의 의도가 다분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뉴턴이 혼자서의 힘으로 그 자리에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영화 너의 이름은에서 두 주인공이 시간을 초월하여 서로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의 이름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담아두었기 때문이에요. 물리학의 역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뉴턴의 이름이 지금까지 회자되는 이유, 로버트 훅과 달리 뉴턴의 이름이 지금까지 회자되는 이유는 뉴턴은 3대의 생각을 잊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어서 거기에 자신의 사유를 더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생각이 다른 생각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의 법칙을 만들기까지 수많은 관찰 그리고 가설, 시행착오와 논쟁까지 그 모든 시간의 흔적이 뉴턴에게 있어 더 멀리 바라보는 시간의 그림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내용에 따르면 물체와 힘이 상호작용하는 동안
이 에너지라는 것이 정확히 말해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이 보존되었던 것처럼 공유 그리고 협력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하는 동안 운명 혹은 학문의 발전의 스탠스가 보존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누군가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영화 너의 이름은 OST를 들으며 오늘도